안녕하세요. 무상부르심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뭐 중요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매매가 잘 되고 있는지 쉽지 않죠. 장이 쉽지 않은데 지수가 뭐 하락 추세니까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죠. 우리가 추세 추종을 하면 보통 이제 돌파해서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눌림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데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에서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짬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양봉에서 돌파할 때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이걸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음봉에서 눌릴 때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 매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낫고, 이거를 섞어서 하게 되면 뭐 잘 하시는 분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매가 많이 꼬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추세 추종을 하면 이런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할 때 사죠.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 이렇게 돌파할 때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떠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두렵죠. 손절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돌파 매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률 높은 구간을 찾아서 할 수 있을까? 뭐 이 거래량이 실려서 돌파하는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카톡방이나 뭐 영상에서도 자주 얘기했었지만, 이러한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마크 책에도 있지만 이겁니다. 바로 이 왼쪽에 여기에서 물린 매물들, 오늘 여기 소화가 됐겠죠. 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뭐 한 2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탈출하는 게 목표인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이러한 바닥 부분에서 산 매물들이 있죠. 그 매물들은 적당한 수익을 보고 있고 이러한 저항선에 부딪힐 때 보통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롱 핸드 같은 경우에는 우직하게 버티죠. 그런 매물은 어차피 시장에 이제 더 많이 상승해야 시장에 출회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바로 이 물린 매물과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됩니다. 이러한 돌파를 할 때.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돌파하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매집이 너무나 잘 됐거나 아니면 시장이 아예 관심이 없거나 뭐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돌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VCP 개념이라든가 뭐 다 저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지지, 과연 여기서 지지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고 떨어진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갖고 보통 이전 저점을 여기를 이제 지지 라인을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지로 볼 수 있느냐,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이 반등 폭이 뭐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반등을 했다는 거는 일단 누가 매수했다는 거잖아요. 매수 청사는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 누군가는 이 하락을 해서 이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요만큼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이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진짜 강한 매수세인가 뭔가를 보려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이만큼 반등하면 물린 매물이 여기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산 매물도 있을 거고, 그 매물들이 반드시 차익 실현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본전 탈출 내지는 차익 실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 매물 때문에 이때 하락할 때 이 하락폭이 굉장히 작아야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VCP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세가 진짜 매수세라면 여기서 본전 매물이 나오거나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다 받아주겠죠. 그 정도는 각오하고 사서 올린 거니까. 그래서 이 하락폭이 굉장히 작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고, 이 매수세가 진짜인지 아닌지 하락폭이 작아야 되고, 이게 이제 1차로 확인되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서 반등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야 되고, 조정할 때는 거래량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시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서 여기를 비로소 돌파하면, 이 매수세가 진짜 매수세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T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2T가 되는 거죠. VCP 2T가 되는 거고, 뭐 기간은 이 기간을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이 하락폭과 이 하락폭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락폭이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대 10% 이내여야 되는 거고, 분봉으로 봤을 때는 한 5%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가잖아요. 반등. 아니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때 비로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세가 들어온 게 찐 매수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폭을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일봉으로 좀 크게 볼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상승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 반드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변곡점이 있고, 여기 정도의 변곡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이 찐 반등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보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매수세는 찐 매수세다. 물론 이제 이 하락폭을 봐야겠죠. 얼마나 하락을 했나.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돌파의 매수고 여기 하락폭이 6.4%니까 1차 손절 정도는 나갔을 수도 있다. 아니면 여기 저점을 손절로 이제 잡으면 손절이 안 나갈 수도 있죠. 계속 들고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좀 크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일봉상으로 약 8.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 매수세가 찐 매수세구나. 그쵸?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 이제 사상 신고가잖아요. 더 이상 매물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슈팅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봐도 되고 뭐 분봉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고 있을 때 이런데 돌파할 때 잡아야 되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 그러면 보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눌러서 사면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스탑로스를 이용해서 이 가격에 도달하면 매수 주문이 나갈 수 있게끔 스탑로스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요거하고 요겁니다. 과연 여기 돌파하고 여기 돌파할 때 분봉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요겁니다. 이제 여기가 여기죠. 여기 줄 거는데, 그리고 여기가 여기입니다. 이 라인. 이렇게 크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고, 거래량까지는 같이 볼까요? 이렇게 좀 올려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돌파를 했네요. 요 봉에서 돌파를 했고, 이게 10분봉입니다. 지금 10분봉인데 거래대금이 200억 터지면서 돌파가 됐어요. 여기가 저항선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며칠 동안 물렸잖아요. 보면 여기 돌파하는 줄 알고 샀다가 이렇게 8% 정도 물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면 당연히 본전 탈출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벌써 10% 이상 수익이 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을 보이면 전국의 단타꾼들이 다 달려들어요. 다 달려들고 여기를 돌파하는구나 그런 거를 다 예상을 하고 있다가 올라타고 단타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돌파가 여기서 이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하는 순간 따라잡는 겁니다. 돌파 매매는. 근데 이제 많이 물려요. 갔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서처럼 여기도 얘가 이렇게 돌파하는 줄 알고 샀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면 손절하잖아요. 이거를 몇 번 당하면 성질이 나서 못한단 말이에요. 성질이 나서. 근데 이제 이 돌파가 찐 돌파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VCP를 만들었느냐. VCP 잘 만들었죠? 일봉상 이제 그거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3T 한 달 한 보름 정도, 그리고 21%에서 8.5%까지 변동성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봉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죠. 이런 패턴에서 여기를 돌파할 때, 당연히 돌파할 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돌파가 확실한 돌파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뭐로 보냐면, 여기가 이제 저항선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패턴이 나눠요. 뭐냐면, 이제 여기가 저항선이니까 여기서 요 밑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처에서. 그리고 돌파를 한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나 물린 매물이 나와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받아준 다음에 재돌파할 때 여기에서 사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돌파하는 순간에 사도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죠. 거래량 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당연히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여기까지 약 10.6%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눌리고 몇 프로 눌리나. 여기서 눌릴 때 분봉이니까 이거는 뭐 한 10%씩 눌린다? 그거는 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락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일봉으로도 VCP가 8.2%로 끝났는데,
분봉에서 10% 이상 조정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노선을 몇 프로로 잡냐면 약 5%로 잡습니다. 그래서 5% 이내로 늘리고 다시 돌파하면 이 라인 있죠. 여기 이 단기 고점 여기를 다시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찐 돌파가 되는 거고 이제 돌파를 하긴 하는 거죠. 이제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을 돌파할 때도 당연히 그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파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기 근처까지 왔다가 꼭 바로 여기까지 와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한 이 정도 왔다가 이렇게 여기서 눌리는 거예요. 눌렸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돌파했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돌파가 매수 타점이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되고 이 저항 라인도 매수 타점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눌리고 있죠. 네, 눌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매수 타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타기 타이밍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얼마나 눌렸느냐를 봐야죠. 약 3.73%밖에 안 눌렸어요. 네. 3.73%밖에 안 눌렀기 때문에 여기 돌파에 또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상 신고가고 왼쪽에 물려있는 매물 그러니까 오버헤드 서플라이 있죠. 예,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상승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5일선, 11선, 21선이 그냥 쭉 따라 올라가겠죠. 이 라인처럼. 예, 그래서 공략하는 구간은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 우리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 요 구간 돌파할 때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여기 돌파하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컸죠? 요 VCP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분봉을 안 보면 일봉으로 보면 그래서 무조건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이 돌파 지점하고 이 시가하고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매수할 때 5.6%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VCP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이런 부분은 그때의 시장 상황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얼마지? 21,100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봉으로 가서 201 번호 이렇게 하고요. 이전으로 가야 되니까 이날이죠. 네. 이날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여기서는 전날, 그렇죠? 전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돌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이 저항 라인 바로 아래에서 어떤 그 조정 VCP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봉을 했을 때. 그리고 뷰노를 한번 볼게요. 뷰노를 보면 뷰노도 여기죠. 여기 돌파할 때 여기 애매하죠. 네. 그리고 요 애매한 요 선들 여기도 저항점이죠. 여기도 저항점이고 이날 이제 강하게 거래량 실려서 돌파했는데 한번 보죠. 돌파가 45,400원 45,400원을 볼게요. 45,400원 이날이죠. 요날 돌파하는 거예요. 45,400원 여기를 돌파하는 거죠. 돌파하기 전에 여기서 조정하는 모습이 보이죠. VCP를 만드는 모습이 아래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만드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매수가 가능하다. 돌파할 때 바로 이렇게
돌파할 때 바로 이렇게 아래에서 이러한 그 짧은 조정, 짧은 조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데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얘는 여기서 보시면 얼마나 눌리나 볼까요? 돌파, 강하게, 거래량이 실려서 강하게 돌파했죠? 강하게 실려서 돌파했는데, 조정이 11% 조정이 나왔어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게 단순한 조정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 거래량도 줄긴 했지만, 그쵸, 그냥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오후 들면서 다시 고점까지 왔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 조정폭을 보면 약 5.5% 정도로 상당히 준 조정폭을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 돌파하는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돌파가 진짜 돌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또 루닛을 보면 되겠죠. 루닛 여기 돌파하죠. 이게 얼마예요? 20만원 20만원이고 얘도 이렇게 보면 여기를 돌파하면은 신고가니까, 돌파하면 신고가니까 쭉 나가겠죠. 얘도 어떤가요?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로 막 돌파했어요. 근데 일봉상 보면, 일봉상 여기까지 보면, 그쵸? 여기까지 보면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 약 11%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고, 여기서 VCP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냐면 약 10% 이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여기 돌파할 때 유심히 봐야죠. 여기가 거래량 실려서 돌파가 되면 여기 라인도 돌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날 여기 라인을 돌파할 때 좀 애매하죠. 돌파했다가 이 10분 봉이니까 돌파했다가 봉 하나 눌려서 다시 돌파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매수하냐면, 완벽하게 돌파했다가 이렇게 바 하나로 조정을 해버렸잖아요. 바 하나로 3%. 그리고 여기는 좀 조정했죠. 4.82%. 그러니까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돌파가 확률 높은 돌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하면 본전 매물,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반드시 저거가 되는데, 조정이 나오는데 이때 조정폭이 5% 이내로 굉장히 작아야 되고, 거래량이 줄면 좋고, 거기를 재돌파할 때는 이 매수세가 찐 매수세다. 그래서 돌파 매매의 어떤 그 추세를 올라타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오늘 이건 내가 하려는 얘기가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 이제 여기서도 봅시다. 이제 이거는 이 봉에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200일선 이제 올라온 지가 아니라 돌리는 지 한 달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도 이런데 돌파할 때 보면 47,000 얼마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저항선이잖아요. 그쵸? 저항선인데 여기 돌파할 때 봐봐요. 이 돌파가 찐 돌파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보면 과연 이 매수세가 오늘 진짜로 들어 올리려고
들어온 매수세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물론 이 저항점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얼마나 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도 안 눌렸죠. 그러면 이 매수세가 찐 매수세라는 소리예요. 거래량 실려서 들어오는 게. 그리고 또다시 여기 눌릴 때 2.72%. 그럼 여기 돌파할 때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눌릴 때도 4.4%. 그쵸? 그럼 여기 돌파할 때 또 사도 되는 거예요. 추세 매매로. 근데 이제 일봉상 보면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오늘.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분봉상, 이게 10분봉상 보면 VCP를 엄청나게 예쁘게 보여주죠. 이렇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잖아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물론 이제 왼쪽에 물린 매물은 엄청 많지만, 이제 제가 매수한 이유가 뭐냐면,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추세를 돌리는 시작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 물론 뭐 제가 뭐 몇 개월 들고 갈 건 아니지만, 이 분봉상 보시면은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여기까지 1T, 여기까지 2T, 여기까지 3T. 그렇습니다. 이렇게 3T. 내가 어디서 샀더라? 여기에서 샀을 거예요. 3T. 그 다음에 여기까지 4T.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무조건 사야겠다. 그러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변동성 축소를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저점이 이렇게 높아져야 돼요. 저점이 높아지는 지점을 이제 여기가 이제 단기 저점이 되니까 이런 데를 해서 분봉상 지금 VCP가 잘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얘가 하루 종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상승하면 그 단기 과열 걸리긴 해요, 얘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오늘 쉬나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어차피 내일 가면 뭐 단기 과열 또 걸리긴 할 건데.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주식입니다. 도대체 왜 슈팅이 안 나오지? 왜냐면 이 고점과의 거리도 뭐 2.78%밖에 안 됐어요. 여기 최고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슈팅이 나와도 그냥 뚫고 가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안 갈까 했는데, 뭐 내일 갈려나 내일 모레 갈려나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라인이나 뭐 여기 라인 정도 깨게 되면은 이제 전량 손절이 되겠죠. 제가 여기 정도에 샀으니까 여기 깨면은, 여기하고 여기 깨면은 전량 손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시간 외에서 뭐 한 8% 넘게 올랐죠. 이런 식으로 이제 VCP를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돌파. 이제 강조하는 거는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제 가는데, 돌파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N자로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가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못 잡고 돌파하기 전에 아래에서 이렇게 조정했다가 돌파한다. 그러면 돌파하는 순간에 3되고, 두 번째는 강력하게 돌파한 다음에 눌리는데 이 하락폭이 굉장히 작아야 되고 거래량도 낮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바로 돌파해서 가면은 3되고, 여기서 이렇게 뭐 반등을 하면은 그때는 뭐 여기라든가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하면 된다. 불타기 하는 순간이죠. 불타기 할 수 있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확률 높은 돌파. 확률이 높은 돌파는 무엇인가? 확률이 높은 돌파.
그거는 뭐냐면 여기가 최소 저항선이에요. 최소 저항선 바로 아래나 바로 위에서 작은 하락폭으로 작은 하락폭, 이게 중요하죠. 작은 하락폭, VCP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작은 하락폭을 보여주고 거기를 그 생기는 단기 고점 거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된다. 그러면 이 돌파가 이 매수세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좀 안전하게 사는 자리다. 뭐 그런 정도?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벌써 30분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